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모조리 깜깜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카토카 하루키 캐루와 고밀바텐 파수꾼 나나나 그럼 내 근심 걱정 따윈 없었던 일이 되지. 합정동 독서클럽. 네, 합정동 독서클럽 13-1회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 지난주에 처음으로 2회를 연속으로 올렸는데 네. 금요일, 화요일 반응이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반응이 뜨거운 적이 없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컸는데 네. 저는 우리 합독을 2회로 올리면 당연히 1회 들은 사람들이 그대로 온전히 2회까지 네. 이어질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1회를 들으시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엄청 고민이 돼요. 네. 오늘 지금 서두에 네. 13-1회라고 올렸는데 네. 말을 했는데 네. 과연 오늘은 제대로 될까요? 근데 오늘 이거 2시간이 나올까요? 일단 해보고. 네, 해보고 얘기합시다. 네, 그나저나 네. 팅커벨 요즘 네. 어때요? 뭐가요? 그냥 일상이. 일상이요? 네. 뭐 드라마틱하고 다이내믹하고 뭐 정신도 하나도 없고 너무 바쁘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회의도 들고 그리고 인간 때문에 기쁘기도 하며 요새 그 희노애락 그 감정 곡선을 막 사람 때문에. 네, 엄청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팅커벨 개인적으로 좀 큰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큰일이요? 네. 아, 여기서 밝혀야 되나? 밝혀도 되죠. 왜냐면 오늘 책과 네. 좀 연관이 있으니까. 아, 저 사실은 결. 결정적으로 이런 장난치면 안 된다고요. 지난주에 혼났다고. 왜요? 지난주에 무슨 우리 일이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아, 진짜.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봤잖아요. 아, 맞다. 아, 저 근데 이거 여기서 얘기해. 저 공연하죠, 다음 주에. 이야, 나 이번 주에. 이번 주 일요일 네, 날. 일요일에 내일 모레네요. 야, 내일 모레입니다. 네. 공연합니다. 준비 많이 로큰롤. 했어요? 준비 하나도 못 했죠. 바빠가지고. 음, 제가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일하고 있는데다가 돈 한 푼 못 받고. 방송하고. 네,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로큰롤 공연을 일요일 날 하잖아요. 네, 로큰롤도 하고 되게 요조숙녀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네. 저는 현장에서 볼게요. 아, 정말요? 네. 내가 비록 엄청 바쁘지만 네. 현장에서 그래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담되는데. 왜냐면 오늘 네. 팅커벨이 공연한다는 거를 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네. 오늘 하는 책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시골에서 로큰롤이라는 책이죠. 네. 그렇죠. 예, 오쿠다 히데오. 네, 그렇습니다. 야, 이 책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네. 말이 많지만 네. 일단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네. 우리의 정기적인 그래도 코너가 있잖아요. 이게 있는 줄도 모르지만 사실은 있지요. 그럼요. 네. 어물쩍 넘어가도 아무도 모르고 네. 해도 아무도 모르는. 별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오늘의 책 소개 코너가 있었죠. 네, 있었죠가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매주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주 책 소개해 주실 건 뭐예요? 아, 이번 주 책은 진짜 이거를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마치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이거를 넘지 않고면은 눈에 가시라고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하긴 해야 돼. 뭔가 불편해. 아니, 왜냐면 이분이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자기 책을 소개를 안 하냐. 되게 불편한 존재로 각인돼 있어서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우리가 그냥 짧은 책 소개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출판사가 매직 하우스예요. 네. 예, 참 재밌어요. 네. 마법의 책공장이라고 이런 출판사인데 지은이는 장작가 장준영 씨입니다.
유후. 요새 잘 나가는 장작가. 요즘에 아주 그냥 코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치솟고 있어요. 네. 장작가가 쓴 길 잃은 개라는 책이에요. 오늘 저희 소개할 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어요. 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네. 젊은 장작가의 네. 개인적인 이야기죠. 근데 되게 비뚤어진 방향 같던데. 그렇죠. 그 방향 가도 되는 거예요? 추천할 만합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팅커벨이 잘 말해줬는데 네. 비뚤어진 방향, 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향이니까 그거에 있어서 후회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장작가 스스로도 책 제목을 길 잃은 개라고 정했어요. 잘 개 같다고. 정말 자기 인생 자체가 네. 한 마리 수컷의 네.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마초적이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섹스 라이프 좋아하고 오 그래요? 네, 그 책 마음 좀 가는 대로 가고 빌려주실래요? 네. 엄청 진해요. 그런 어. 내용들이 어쩐지 되게 안 빌려주려고 그러시더라고. 보고 나면은 네. 그런데 이 책을 다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한 남자, 그러니까 아직 30도 안 된 장작가 스스로 자서전을 비슷하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진심, 그냥 허세했던 모습이 아니라 음. 그냥 순수하게 진심 어린 글, 그렇다고 필력이 좋지도 않아요. 그냥 잘 읽히는데 순수하게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글을 쓰면은 이런 좋은 글이 나오는구나. 온더로드 생각난다. 케루악. 그렇죠. 네.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다 물론 케루악만큼 따라가진 못하죠. 하지만 약간의 좀 허세스러움도 있긴 한데 아직 나이 어리지 않나요? 그렇죠. 장작가가 아직 30이 안 됐으니까. 어리다면 허세죠. 그래도 저는 이 글을 추천하는 게 네. 일단 진심 어리고 무엇보다 저랑 이런 꽃 같은 청춘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부상조하는 느낌적인 거기서도 좀 느낌으로. 근데 꽃 네. 청춘에서 장작가 책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가요. 네. 그러니까 조서방도 올해 책을 5권을 냈는데 네. 조서방 책은 물론 공동저자로 많이 냈어요. 네. 조서방은 되게 학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장작가는 엄청 잘 나가요. 생각보다. 장작가 책은 재밌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도 뭐 읽은 사람들이 다 되게 거칠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먹히는 그렇죠. 책이잖아요. 그리고 네.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서 그냥 쭉쭉쭉 읽혀요. 그리고 장작가 스스로가 뭔가 무게 잡고 이런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온전한 자기의 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에 사람들이 반응하잖아요. 근데 장작가가 개인적으로 저랑 이제 좀 아니까 네.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남자 팬이 너무 많대요. 그게 너무 싫대. 근데 좋아하긴 여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하는데 근데 남자 팬이 많다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장작가 팬들 있잖아요. 네. 남자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는 남자분들이 상담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한대요. 정말. 네. 장작가 집이 연남동인데 네, 여성분들이 전화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연남동에서 술 한잔 하시자고. 네, 항상 홍대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너무 웃겨. 장작가 캐릭터가 재밌고 네. 우리 꽃청춘도 그렇고 합독도 그렇고 네. 제가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장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국민TV 덕분에 이 꽃청춘 덕분에 자기가 지금 2번째 책도 계약을 했다. 잘 됐네요. 네. 근데 그거는 더 마초스럽게 나와요.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책 소개인데 책 내용은 하나도 얘기 안 해주셨어요. 책 내용은 그냥 거칠고 마초라는 얘기밖에 안 해주셨잖아요. 핵심이 없어. 네, 핵심 빨리. 장작가가 네. 군대 가기 전에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자살을 하기 위해서 네. 인도의 라다크로 네. 여행을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소재 자체는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여행기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아니 자살하러 갔는데 왜 블로그를 그러니까요. 이 그것 또한 좀 사람아! 허세스러워. 근데 라다크에 도착하는 자넨 순간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라다크에 도착하는 순간 자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요. 되게 힘들게 라다크까지 가요. 근데 네. 인도를 여행한 사람들은 네. 알겠지만 라다크는 정말 가기 쉽지 않은 땅이거든요. 저도 라다크에 도전했다가 그 어. 앞까지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 뭐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워낙 고산지대고 갔다가 거기에 넓게 그 펼쳐진 대지를 보고서 기운을 받고 다시 돌아와요. 자살하러 갔는데 삶의 그 용기를 갖게 되고 네, 그 뒤로 스님이 되려고 그 밑에 가지가지 한다. 부다가야 가가지고 머리도 네. 깎으려고 그랬는데 네. 자기는 고기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벌써 재밌는데요? 스님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대로 돌아가기엔 그러니까 네. 또 이제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랑도 좀 살고. 근데 장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제가 거친 수컷의 향기가 가득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네. 이 여행을 어떻게 했냐? 오토바이 타고 여행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인 거예요. 아 어쩐지 제가 이지라이더 얘기를 페북에다 썼는데 이지라이더 뭐 이렇게 그 밑에다가 저한테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그럼 자기 책을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깨알같이 자기 책 홍보를 항상 해요. 항상 기승전 자기 홍보야. 대단해요. 네. 모든 상황에서 자기 책 홍보를 해요. 되게 인도에 가서 그 자살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되게 많이 배워와서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 생각했나 봐. 여기 이런 문구도 있어요. 책 제 표지에 살기 위해 도망쳤다. 도망쳤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럴싸해 보이네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있어 보여. 네. 근데 그렇다고 저는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장 작가 책이 문체가 가볍지만 네. 내용 자체가 가볍진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청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친구가 이제 이 책을 다 쓰고 그러니까 이 고민하던 시기라던가 이렇게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서 책까지 낸 상황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지 사실 당시에 자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요. 그게 느껴져요. 네. 제가 진심어리다고 계속 강조하는 게 실제로 책을 보면은 장 작가의 진심이 온전히 투영돼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에서. 그래서 주변에 제가 뭐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책을 권유를 몇 번 했었어요. 네. 다 본 사람들마다 호불이 확실하게 갈리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장 작가를. 그럼 저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요? 일단 봐야죠 뭐. 책이 저 온더로도 되게 좋아하는데 캐로악 이런 거. 그 느낌과는 좀 달라요. 그래요? 어쩐지 저번부터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빌려줘. 장 작가님 진짜예요 이거. 이게 했어요. 네. 아무튼 장 작가 책은 결국 합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했으니까. 네. 장 근데 작가, 되게 냉정한 게 책을 통째로 소개 안 해주고 앞에 잠깐 짤막하게 하는 걸로 해줬어. 두 번째 책 나오면은 네. 한번 그때 고려해 볼게요. 네. 장 작가 모셔놓고 이야기 좀 하죠 뭐. 재밌겠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꽃 같은 청춘이란 팟캐스트를 하세요. 그 김 기자님이. 근데 거기에 이 장 작가가 좀 전에 저희가 길 잃은 개라는 책 소개했잖아요. 이 책의 저자가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세요. 네, 그 사람입니다. 네. 상당히 거친 마초예요. 네. 예. 아무튼 길 잃은 개 관련된 책 소개는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소개할 책 오쿠다 히데요의 시골에서 로큰롤. 네. 로큰롤이니까. 이러지 마세요. 네. 로큰롤이니까. 네. 로큰롤 베이비. 네. 민망하네요. 자꾸 내가 우리 팅커벨이 나보고 아저씨 감성이라고. 진짜 완전히 속았어요. 나 진짜 굉장히 아저씨.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전혀 진짜 촌스러워. 나 서울에서만 33년을 산 사람인데. 전 진짜 어디 감자캐다 온 줄 알았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 굉장히 도시적인 남자인데. 전혀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서울극장에 중학교 네. 2학년 때 혼자 종로에 올라가가지고 네. 이와이 슈운지의 러브레타 이런 거 진짜 그런 거를 이제 자랑하는 사람들이 촌스럽다는 거죠. 저는. 혼자 보던. 야,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로큰롤을 보면서 할 얘기가 그래서 많습니다. 많죠. 네. 저 진짜 제 감성이 그대로 온전히 들어가서. 뭐 자기 감성이래 내가 골랐는데. 근데 시작에 네. 앞서서 우리가 각자 일주일에 한 번씩 팅커벨은 팅커벨대로 책을 고르고 우리가 네. 돌아가면서 책을 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하나 좀 제 개인적으로 제 선택은 네. 저는 묵직한 책으로 많이 하고 네. 문체의 진중함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형식주의 그렇죠. 이런 거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팟캐스트 다운로드해서 네. 아니 뭐 순위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김승옥 할 때 그리고 네. 조제 할 때 네. 지난주에 제 책이었죠. 네. 예?
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좀 이렇게 가벼운 책이 듣기가 편하잖아요. 사실 우리 설명하는 우리도 좀 편하고 그렇죠. 그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목소리에서의 뭔가 애써 설명하려는 아, 모습과 맞아. 특히 지난주에 줄리안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정말 공들여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설명할 때는 너무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팅커벨도 지난주에 방송 딱 듣더니 특히 2회 방송 듣더니 저한테 많이 불만을 막 불만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요? 같이 방송했는데 네. 그 프로가 별로였다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 자체가 별로였다는 품평을 한 거죠. 자기한테 되게 냉정해야 돼요. 알겠어요. 냉정하지 못합니다. 김 기자는 칭찬만 좋아해요. 한없이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남한테도 관대해요. 너무 관대해. 나는 내 목소리가 나오고 일단은 네. 제 방송에서 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전 싫어해요. 아 맞아. 제가 연출하는데 무조건 출연해야 돼요.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데 3개 다 출연해요. 진행 욕심. 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죠. 네, 아이고. 아무튼 어제 시골에서 로큰롤. 네. 오쿠다 히데오 네. 작품으로서는 이게 최신작인가요? 예, 이거 진짜 나온 지 며칠 안 됐어요. 제가 로큰롤이란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웬만한 책은 다 갖다 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오쿠다 히데오 책이라고 나와서 게다가 제목이 시골에서 로큰롤이잖아요. 네. 이미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목도. 나오자마자 이제 그 책 소개를 조금 봤는데 엄청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1판 1쇄 발행이 네.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예요? 2015년 10월 27일. 엊그제네요. 네. 이 책을 우리가 언제 네. 샀어요? 엊그제 엊그제 샀을걸요? 샀어요. 그것도 아침 10시에 그 나오자마자 샀네요. 서점에서 네. 진짜 깔리자마자 어, 그날 아침에 네. 이 합정동 그 국민TV 네. 옆에 있는 걸어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 서점에 네. 가가지고 두 권을 그냥 바로 사버렸어요. 그날 근데 나오는 날이었네요. 네, 그러네요. 야. 진짜 최신간이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책 중에 가장 최신간이네요. 네, 저는 신간 좋아해요. 저는 이제 신간만 할까 봐요. 아, 저는 클래식한 거 좋아해서. 그것도 저도 클래식 좋아하는데. 아무튼 네. 오쿠다 히데오 작품 네. 이 고른 이유가 물론 로큰롤 들어갔다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지만 왜요? 왜 이 책을 이번 주에 골랐어요? 일단 그 정말 로큰롤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진짜 웬만하면 다 보거든요. 근데 오쿠다 히데오라서도 봤어요. 사실 오쿠다 히데오 하면 보통은 공중근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공중근해를 싫어해요.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 남쪽으로 튀어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약간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렇죠. 것들. 근데 그걸 가볍게 얘기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거 재밌는데 그런 문체를 쓰고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면 로큰롤 얘기도 되게 재밌게 썼겠다. 게다가 이게 성장소설 느낌이에요. 또 제가 성장소설 매니아라. 그렇죠. 성장소설 빠져. 그래서 그거 전부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음악 얘기 나오지, 성장소설이지, 말투도 되게 되바라졌지. 저는 이제 되바라진 소년들 얘기를 정말 좋아해요. 소년, 소녀가 모두 되바라져 있으면 이래서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냥 정도를 걸어가고 되바라지지 않고 아니, 지금 세련된 줄 알았는데 순박한. 자랑하시는 겁니까? 나를 안 좋아한다고요? 아니, 책은 동경의 그런 의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바르게 자라서 이제 그런 이제 치기 어린 얘기들이 나오면 그렇게 웃기고 재밌어요. 배꼽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랐죠. 그러니까 근데 이 책 자체도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정말 저도 크크대면서 네. 제가 집이 유쾌해요. 멀어서 네.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차를 갖고 다니는데 이 책 때문에 요 며칠간 집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녔어요. 이 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보통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못 놓겠는 거예요. 얼마나 크크대면서 웃었는지. 귀엽죠. 네. 그리고 옛날 내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뭐에 한번 오타쿠 시절을 지내신 분들은 이 책 더 재밌으실 거예요. 아마. 오타쿠 오쿠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니까 제가 계속 아저씨 개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10대 때부터 썼던 개그라. 그러니까 10대 그 시절을 벗어나세요 이제. 왜 10대의 감성이 30대까지 유지돼도 뭐라고 하죠? 그러다 이제 꼰대 되니까. 알겠어요. 꼰대 저격 방송하는데. 네. 자기가 꼰대야. 예. 저는 개인적으로 팅커벨이 이번에 이 지금
네. 락큰롤 베이비. 예. 네. 시골에서 락큰롤 이거를 저한테 하자고 했을 때 뭐 당연히 네. 오쿠다 책이니까 음. 저도 뭐 거부감이 없었어요. 저는 오쿠다 책을 뭐 다 읽은 건 아닌데 네. 저도 공중군의 그다음에 면장선거 네. 남쪽으로 튀어 1권 정도 이 정도는 봤어요. 근데 공중군의 처음 봤을 때 그 위트가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냥 진짜 이거 항상 오쿠다 책은 보고 나면 유쾌하잖아요. 진짜 즐겁고 유쾌하죠. 아 세상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구나. 맞아요.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살아가도 된다. 내게 위안과 즐거움을 동시에 주니까 네. 이번에도 기대를 하면서 봤죠. 그랬더니 역시나 재밌었어요. 오쿠다구나. 아 근데요. 예. 제가 책 소개 전에 미리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책은 일단 제목 다시 말씀드리면 오쿠다 히데오의 시골에서 로큰롤이거든요. 네. 근데 로큰롤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로큰롤 오타쿠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봐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덕질 경험이 있으신 꼭 이 음악이 아니더라도 오덕질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아련한 추억이 있으신 분도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 시대, 그러니까 1970년대에 그런 향수가 있으신 분들도 보셔도 돼요. 근데 로큰롤 음악에 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어느 거 하나에 미쳐서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이시면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응사 같은 느낌이 응답하라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옛날 거 돌아보면서. 근데 저는 새로운 걸 좀 갈망하고 네. 그리고 옛 추억과 같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일기 우리 팅커벨이 맨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기장을 보는 네, 느낌, 훔쳐보는 훔쳐보는 그런 기분을 네. 느끼고 싶으면은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우리가 빨리 읽었잖아요. 네. 속독할 수 있고 정말 되게 호흡이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굉장히 천천히 읽어야만 하는 책 같아요. 왜냐? 그냥 유쾌한 그냥 오쿠다 아저씨와 그냥 음악 여행을 같이 떠나가는 기분이에요. 네. 이 아저씨가 하나하나 그 앨범 자켓을 설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일화들을 쭉쭉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 음악을 들어보면은 이 책 가지고 저는 1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후기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후기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네, 너무 그렇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후기 중에 그 완전 반대되는 후기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책 보신 분 중에 로큰롤과 관심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음악에. 그래서 책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 자기는 너무 재미없었다. 오쿠다 히데오를 좋아하긴 하는데 책 자체는 너무 음악 얘기가 나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 들어보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은. 근데 다른 친구는 오쿠다 히데오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시골에서 로큰롤 보면서 로큰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일일이 찾아보면서 들었대요. 그랬더니 너무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덕질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동의해요.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다 중간중간에 기록을 하면서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가수들이며 음악들이며 네. 그래서 실제로 찾아봤어요. 또 우리 팅커벨이 네. 롤링스톤즈 빠잖아요. 빠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단어 너무 경박해요. 너무 클래식해. 아니 경박해. 저 우아하게 늙고 싶거든요. 나 세련미 넘치는 사람인데. 경박해. 아무튼 네. 그래서 롤링스톤즈 음악도 들어보고 저는 솔직히 모르거든요. 네. 저도 나름 중학교 때 팝송 좀 들었다고 네. 자부하는 누나들의 영향을 받아서 네. 그런 사람인데 잘 몰라요. 솔직히 롤링스톤즈나 뭐 네. 비틀즈 음악만 좀 이렇게 남들 들으니까 들었던 네. 거지. 근데 이번에 롤링스톤즈 들었지, 레드 제플린 찾아 들었지, 에릭 네. 클랩톤 형님 다시 한번 좀 듣고 네. 그랬더니 제 개인적인 결론은 저는 레드 제플린이 최고야. 이게 이렇게 성향이 또 갈리고 한다니까요. 롤링스톤즈 아무리 좋게 들으려고 해도 좋게 안 들려요. 아니 그 곡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처음에 접하는 곡은 좀 쉽고 빠르고 흥겨운 곡을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아까 그 들으신 거 보니까 심파시 버전으로 네. 들으셨죠. 무대 그거는- 자체는 웅장한데 왜냐면은 오쿠다가 네. 그 곡이 최고라고. 그 곡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들었고 익숙하고, 그러니까 여기 시골에서 로큰롤에서도 나오잖아요. 오쿠다 히데오가 이렇게 말해요.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뭐든지 깔아놓은 게 있어야지. 그만큼의 예. 수준을 받아들인다. 들을 수 이 이야기는 있는 나를 거죠. 디스한 아니, 그게 김종훈 아니라 너의 수준이 이렇게 저열한데 고퀄의 음악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용음악과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박자가 어떻게 돼야지 이게 바른 거고 옳은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음악은 너무 싫은 거예요. 알죠. 그거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엔딩곡에서 김종훈이 부르는 박치와 음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알겠어요. 거죠. 아니 저도 나름 중학교 때 새벽까지 이무용의 펍스월드 듣던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지금 아니 그러니까 롤링스톤즈 그 노래 말고 다른 흥겨운 노래들이 있어요. 그거부터 들으면서 시작해야 더 좋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이 시골에서 로큰롤이 발매되고, 그러니까 발간되고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이 출판사에서 여기에 나오는 앨범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음악 그 클릭하면 유튜브 사이트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둔 데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은행나무 출판사 들어가시면 아마 나 괜히 수고스럽게 혼자 다 찾고 유튜브 가서 와, 나 지금 내가 찾은 것들이 유튜브에서 얼마나 억울한데. 제가 아까 얘기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빴어요. 아니 미리 좀 말 좀 해주지. 나는 그거 다 찾겠다고 혼자. 난 그것도 모르고 팅커벨한테 이 곡 좋다 한번 들어봐라. 여기 나온 거 링크 보내주고. 링크 2개 보내주셨잖아요. 핵심적인 인물들만 보내준 거죠. 롤링스톤즈 뭐 이미 다 들은 걸. 난 처음 들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죄송해요. 요 관련해가지고 참.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책 소개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이피델리티 같은 영화, 그러니까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영화가 있는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 다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나 스크로브락 같은 영화 보면서 음악 얘기할 때도 막 크게 웃으실 수 있는 분들이시면 이 책 진짜 재밌게 보실 거예요. 난 다 웃었는데 스크로블락 엄청 좋아했는데. 네, 그리고 이 시골에서 로큰롤도 재밌으셨다면서요. 네. 세련됐다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네. 팅커벨이랑 저랑 안 친하기 전에 합독하기 전에 안 친하기 전에 안 친했을 때 네. 요즘에는 이 언어가 정제되지 않고 막 나와요. 아무튼 네. 그다지 좀 서먹서먹했을 때죠. 대면 했을 때 제가 아까 방송으로서의 합독 말고 오프라인에서의 합독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매주 일요일마다 합정동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6명이서 모여서 이제 합정동 독서 클럽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명이 소위 얘기하는 락큰롤 바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레트로마니아라는 맞다. 그 책을 그 주에 선정을 해가지고 엄청 두껍고 깨알 같은 글씨예요. 그 다 음악 얘기죠. 다 음악 얘기예요. 음악과 문화 그 시절에 재밌다면서 그걸 한번 했어요. 와, 제가 모임 리더로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읽었는데 그때는 항상 출퇴근 시간에 그거를 들고 카페 와가지고 우리 팅커벨에게 그 책을 보여주면서 있는데 우리 팅커벨이 제가 그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야, 진짜 책을 보고 있다.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좋아하셔서 보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보통 이렇게 일반 서점에서 막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하는 책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책 되게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보려는 사람만 보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는 기분으로 그 책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레트로마니아 그래서 우리 팅커벨이 저한테 재밌다는 이 한마디를 해서 진짜 이악 물고 끝까지 봤어요. 글씨는 얼마나 깨알 같던지. 그 페이지 왜 이렇게 많어. 그렇죠. 와, 결국엔 그 주에 모임 안 나갔잖아요. 그건 그냥 사전 같은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오늘 무슨 디스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서설이 길었는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오쿠다의 과거, 그러니까 1970년대 처음에 소년 오쿠다가 어떻게 팝에 대해서 접했고, 그러니까 락큰롤이죠. 락에 대해서 접했고, 그리고 어떻게 락에 대해서 더 심취하게 됐으며 이 책과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인 락과 이별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제 그 시점까지 이야기를 한 10년 정도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은 책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간단히 말하자면. 네. 전체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하면 좀 풀어주세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책이요. 좀 전에 얘기하신 거 그대로라고 생각. 근데 이제 조금 더 세세한 면들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정말 이 시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쿠다 히데오가 어떤 걸 연재를 하다가 소설을 1년 2개월 동안인가 연재를 하다가 그에 끝마쳐줬는데 자기한테 주는 상, 뭔가 근사한 거, 그럴싸한 걸 자기한테 상으로 주고 싶다. 여기 그 표현이 되게 웃긴데 확 써버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요. 돈 쓰고 싶다, 화끈하게 써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원고 마감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뭔가 상을 줘야지 했는데 이제 오디오를 사게 된 거예요.
그거 사고 나서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원래도 음악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 음향기기라던가 이런 거에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그걸 놓고 옛날에 자기가 사모았던 판들을 틀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편집자 뭐 자기네 집에 일부러 사람을 막 초대해서 사람들한테 그 음악 들려주면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편집자가 와서 아 그럼 오쿠다 히데오 이걸 그 한번 연주해보지 않겠냐 이 내용을 가지고 옛날에 그 청소년기에 있었던 그 음악에 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시골에서 로큰롤이라는 이 책이 그 연재한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그게 네. 티가 나는 게 오쿠다 히데오도 이 책에서 전회해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가지고 이전 회에 내가 말했듯이 막 이런 문구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보면서 연재했다는 건 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어디에 연재했어요? 신문이었는지 칼럼이었는지 그걸 정확히 지금 음. 모르겠는데 아마 신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부러워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을 네. 하나하나 기억을 복기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정보도 다시 한번 기억을 맞춰가고. 그런데 이것 또한 100%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라고 하지만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40년 그러다 진짜. 보니까 제가 볼 때 각색된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생각나네요. 줄리안 반스가 자기 그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했을 때 자기 기억은 왜곡된 게 되게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왜곡이 많아요. 조금은 있겠죠. 네, 그럼요. 각색이죠. 네. 각색이 된 거죠. 기본적인 팩트들은 뭐 변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콘서트 날짜라든지 이런 건 변하지 않는데. 하긴 저희가 처음에 근데 소설이라고 했나요? 이거 소설 아니고 에세이인데. 소설이라고 안 소설도 했죠? 있으니까요. 뒤에. 단편 소설이 네. 뒤에 실려 있죠. 마지막에 참. 네. 이 내용들을 에세이를 쭉 풀어놓은 것들을 하나로 총 정리해서 단편 소설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이 책에 참 이게 재밌는 점이에요. 에세이와 단편 소설의 엮음집. 그러면서 정보도 네.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이 뒤에 들어있는 단편집이 홀리데이 인 팝스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단편은 예전에 썼던 단편이래요 이미. 근데 이 연재를 하고 나서 이걸 연재한 거를 책으로 묶어낼 때 홀리데이 인 팝스 이 단편이 여기에 연재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걸 여기다 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왁구가 다 똑같은데 자기 복제한 거네요. 그냥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네. 네. 오쿠다로. 홀리데이 히트 팝스다. 홀리데이 네, 패스. 네, 그런 단편을 넣어서 같이 냈죠. 그러니까 이게 에세이를 그러니까 연재하기 시작한 걸로 서론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자기 10대 시절에 어떻게 로큰롤과 친숙하게 됐으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약간 사상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나 그 당시에 되게 억압됐던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소년기 보낼 때 누구나 그렇잖아요. 왜 꼭 교복 입어야 되고 선생님들은 왜 우리한테 매번 같은 얘기만 하고 줄 맞춰서 서라고 하고 왜 모든 것에 관리 감독이 있으며 왜 자유를 주지 않나. 거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하고 로큰롤이 왜 반항이나 저항하고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세대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섞어가지고 자기 어린 시절 로큰롤 얘기를 쭉 적어내고 있는 게 이 소설이에요. 이 에세이예요. 자칫 저는 네. 이 오쿠다 히데오의 이 시골에서 로큰롤이 네. 자칫 꼰대 너도 이렇게 해봐 하는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게 자기 비하와 그다음에 꼰대에 대한 저격 그리고 시대의 반항적인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이 위트 있게 잘 버무려져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 책에 관련해서 추천의 글에서 네. 성기환 씨였나요? 네, 사모선 성기환 씨. 버터플라이의 기타리스트라고 알려진 분인데 네. 이분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책은 꼰대스럽지 않다. 저는 정말 이 말에 정말 동의를 해요. 네. 꼰대스럽지 않음이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꼰대 저격하는 사람으로서 추천하는 거죠. 정말 읽다 보면 느끼실 텐데 배꼽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10대 시절에 저 선생님 왜 저래? 왜 아니 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따기를 맞아야 하지? 우리 중고등학교가 일본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다 일본의 볼 수 그런 있죠. 나쁜 것들을 우리가 학습한 거잖아요. 답습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상황이 똑같이 거기서 일본에서도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 책 안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 거기에 그러니까요. 저항하고 반항한다. 난 자유를 찾아간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했듯이 추억을 다시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쭉 보는 거잖아요. 물론 소설 속에 소설이 있는 게 액자식 구성이지만 이거는 첫 장면에서 우리 팅커벨이 이야기했듯 거의 100만엔
1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제 오디오 스테레오를 쫙 구입을 하고 그래서 추억을 싹 들어가는 복귀하는 장면이잖아요. 그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나중에 네.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지니까 같이 추억을 복귀를 하면서 네. 같이 이 친구의 성장과 음악에 대한 지적인 이해 그리고 사회적인 반항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0중 8구 내 인생 방침은 중학교 1학년 때 결정됐다. 이렇게 써 있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남이 안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체제와는 반대편에 서고 싶다. 소수파로 있고 싶다. 모두가 오른쪽을 보고 있을 때 나만은 왼쪽을 보고 싶다. 이게 이 책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그 얘기해요. 이 록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로큰롤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소설가도 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네.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네. 오쿠다 히데우가 네. 왜 음악 평론을 안 했을까? 아, 그러게요. 음악 평론은 안 했지만 근데 이 음악 관련한 책을 썼잖아요. 아, 이 책도 있고 다른 책도 있어요. 그렇죠. 존 레논 관련한 무슨 네. 책도 있는데 저는 완전히 임진모 씨가 네. 이 책에 그러니까 추천의 그 글을 썼잖아요. 네. 근데 임진모가 자기랑 100% 거의 일치하는데 네. 직업이 다르다. 네. 이분은 이제 음악 평론가시고 오쿠다 히데요는 책을 쓰죠. 네. 글쟁이.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오쿠다 네. 히데우가 고등학교 때부터 네. 음악 평론을 살짝 했다. 아, 이런 글도 있어요. 음악 평론가의 길을 또 걸었다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평론을 잡지와 하셨대요? 출판사 이쪽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음악 평론도 살짝 했었다. 아, 이런 식의 정보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 근데 뭐 확인해 보- 그렇게까지 잘 알려진 건 아니니까. 네. 예. 오쿠다 히데우와 관련된 이제 예. 좀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쿠다 히데요 작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중근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뭐 다들 웬만큼은 아시겠죠? 어디 가도 그때 당시에 오쿠다 히데요 그 공중근해 나왔을 때가 몇 년도였는지 아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전 군대에서 봤어요. 군대에서 추천 도서로 이렇게 네. 병영 도서 이런 거 오잖아요. 네.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꺼내봤는데 상당히 재밌어서. 재밌게 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본 사람들이 진짜 워낙 많아서 이 책은 뭐 한 그래도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읽지 않았을까?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정말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 오쿠다 히데오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작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네. 높게 평가를 하는 게 네. 기존에 우리가 일본 문학 자체는 굉장히 섬세한 필치로 하루키 같은 그런 느낌의 류들이 네. 여성 작가와 하루키 같은 류의 그런 소설들이 전반으로 이뤘잖아요. 근데 음, 오쿠다 덕분에 일본에도 이런 작가들이 있어? 그 가벼운 느낌. 가벼우면서 아니면- 완전 위트와 네.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쭉 전해주니까 기존의 일본 작가와 느낌이 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참신한 거예요. 네. 무정부주의자 느낌이 났었어요. 저는. 되게 남쪽으로 튀어. 체제에 굉장히 뭔가 난 절대 순응하지 않아. 지금 로큰롤하고 상통하는 데가.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오쿠다 히데오가 타고난 반골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다고 이제 하루키처럼 그렇게 순수한 척하는 영혼이 아니라 네. 타고난 반골이야. 그게 그래서 그대로 묻어나는 거고요. 그 느낌을 얘기하자면 오쿠다 히데오는 그냥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집어치워라고 할 것 같은 이미지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래서 그랬단 말이지 뭐 그런 거 혼자 있잖아. 사유하고 정리하고 좀 다른 거 그리고 칫 이런 느낌. 예, 혼자 허세 좀 부렸다가 두부 좀 먹고. 네, 근데 오쿠다 히데오는 밥상 엎을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거 소개하다가 또 샜는데 네. 오쿠다 히데오는 1959년생이고요. 기획자, 잡지 편집자, 카피라이터, 구성작가 등으로 일을 했었대요. 그리고 1997년에 소설가로 데뷔했고요. 2002년에 인더풀로 나오키상 후보에 올랐었고요. 그리고 같은 그 인더풀에 나오는 이라부 이치로를 주인공으로 한 공중근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그걸로 131회 나오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재밌는 네. 점이 방금 네. 나오키상 후보에 올랐고 네. 나오키상을 수상했어요. 보통 후보에 오른 네.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가? 그렇죠. 네. 인더풀로 후보에 올랐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상문학상 후보에 올랐어요. 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가? 깨알같이 다 얘기해. 네, 여기 다 써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중근해로 131회에서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남쪽으로 튀어가 있고요. 전 이 네. 책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재밌었죠. 네, 올림픽의 몸값, 연장선거, 20살 도쿄, 꿈의 도시, 나오미와 가나코 등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가나코도 되게 재밌어요. 저 이 책도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이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에서 로큰롤은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오쿠다 히데요 소년 시절과 그 위태로운 청춘기를 구원해준 록 음악을
음악을 회상하는 에세이라고 이렇게 소개글을 이렇게 짤막하게 써놨네요. 이거 책 날개에 있는 거 지금 살짝 읽어드렸거든요. 이 정도로만 할게요. 오쿠다 히데오 얘기는. 이 책을 보면요. 스토리가 진짜 웃겨요. 그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책을 좀 세분해서 얘기를 하자면 에피소드별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쿠다 히데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일본 가요로 시작을 하는 거죠. 좋아하게 된 흐름. 이게 다 똑같을 거예요. 그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라디오를 이제 산 계기로 음악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청소년기에. 중1 때. 일본 가요로 시작을 했대요. 자긴 창피하지만. 근데 흐름을 보면 마지막에 가면 로큰롤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보통 저도 그랬거든요. 가요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일본 가요는 흥미없어. 이렇게 유치해? 그 지나가고 팝스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표현을 팝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미 팝. 그 팝스에 빠졌다가 팝스도 그 표현이 이렇더라고요. 팝스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걔네 나라에서는 그것도 가요 아닌가. 가요는 흥미없다. 허세. 네, 가요는 그러니까 이런 애기들이니까 원래 청소년기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팝스도 이제 별로다. 그리고 팝도 장르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록이냐 로큰롤이냐 로큰롤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빠졌다가 마지막에는 점점 세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지식처럼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막 그런 재미를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난 그런 경험 있는데 아직 네. 나는 로큰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정말? 그냥 나에겐 네. 다 팝스예요. 나는 영어 강사하면서 학생들에게 팝송 엄청 네. 외우게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에겐 다 팝스였어요. 뭐 아델이라든지 네. 아들 좋아하시죠? 대중적인 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외우게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력이 되게 약하잖아요. 네.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팝송은 아델로의 뭐 Someone Like You나 네. 아니면은 뭐 롤링 인 더 딥이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다 알아요. 네. 가끔씩 부를까요 한번? 아니 부르시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팅커벨이 좋아하는 저는 아직 이 오쿠다가 이야기한 대로 네. 그 이후에 3단계라고 지금 볼 수 있죠. 1단계 가요. 네. 저도 가요는 중학교 때부터 안 들었어요. 지금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뭘 좋아해요? 제가 가끔씩 부르는 가요들은 전부 네. 다 90년대에 멈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대여. 아니 그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팝송으로 넘어가고 네. 음악을 안 듣다가 이제 요즘에 다시 음악을 들은 게 그냥 대중적인 팝 여기에 많이 멈춰 있죠. 옛날에 아일랜드 음악을 좀 많이 들었다가 예, 뭐 최근에 뭐 글렌 헨사드라든지 뭐 데미안 라이스, 뭐 코델라인 네. 여기까지 나오네. 그러니까 이 오쿠다 히데오 얘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사람이 뭘 하나 좋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되게 큰 분야를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진 않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만화책을 좋아해도 빠지게 되는 거는 제일 유명한 책. 그렇죠. 제일 유명한 탑 책 봤다가 10부터 듣잖아요. 네, 탑 10. 그렇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네. 시작은 1위부터 시작해. 아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듣기 시작했다가 거기서 다시 조금씩 나뉘어서 결국에는 아무도 안 듣는 거. 아무도 안 듣지만 나한테 진짜 보물인 거. 우리끼리만 그렇죠. 아는 거.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되게 네.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너와 나의 디퍼런스. 네. 그러니까 차이점이 분명한 거. 모두 다 듣는 건 안 들어. 난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그런 즐거움. 약간 이런 거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깊고 남들 좁게. 안 듣는 거 그리고 남들은 아직 접하지 못한 거. 네. 그런 감성을 충족시키는 게 그게 자기한테는 이제 이 로큰롤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더 즐거웠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오쿠다도 이야기를 해요. 책 속에서. 요즘에 유튜브 검색하거나 구글링 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오쿠다는 기본적인 정보 자체가 제한이 되니까 네. 매거진, 뮤직 잡지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그리고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 나고야를 가서 앨범을 사고 제일 먼저 마치 정복하는 듯이 네. 그거를 막 섭렵해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1970년대에. 그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에피소드별로 이게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웃겼어요. 그 여기서 에피소드 중에 도무지 좋아할 수 없는 밴드의 음악도 좋아질 때까지 들어본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 밴드 이름이 뭐였지? 트래픽의 온 더 로더라는 앨범이 있대요. 저는 이거는 못 들어봤거든요. 무슨 음악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아무리 들어도 좋은 줄도 모르겠고 플레이하면서 자기가 이걸 왜 듣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계속 들었대요.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론가 자기가 좋아하는 평론가가 있었는데 그 평론가가 좋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칭찬 세례를 다른 평론가들까지. 그래서 그런 걸 쏟아부었는데 내가 왜 이 노래를 이해할 수 없을까? 내가 왜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음악이 좋아질 때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념을 가지고 들은 거죠. 그러니까 덕후질을 하죠. 그러니까 덕질을 네, 하는 그러니까 거죠. 덕이 된 기본이 거죠. 돼 있어요. 언제든 나는 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험 없어요? 저야 뭐 음악 들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제 남들이 모르는 거라던가 아니면 남들이 정말 좋다고 했는데 아트락 같은 거 아세요? 아트락? 예. 시완 레코드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완 레코드는 아트락만 전문으로 하는 레코드사였어요. 네.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음악 조금 듣는다는 애들이 그거를 그 레코드사에서 나온 앨범들을 막 사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진짜 막 난해하고 막 한 곡에 20분씩 되고 이런 음악들 투성인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 좋다고 막 돌려서 들어요. 얼마 전에 네. 그 재즈 콘서트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네. 뭐 티스테이션인가요? 티스테이션이라뇨 지금. 티스케어? 그러니까 네. 그런 기억인 거예요. 저한테 이 그룹이 티스케어구나. 티스케어가요? 티스케어가 아, 네. 굉장히 유명한 네. 일본에서의 연주 그룹이라면서요. 재즈 밴드라고 밴드. 할 수 있죠. 네. 아, 굉장히 야외 공연이라 추웠단 말이에요. 아, 같이 간 사람한테 네. 붙잡고 끝까지 봐야 된다. 네. 예,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나오면서 걸어 나오면서 그들의 음악이 들리는데 저는 그때 처음 접했고 그 재즈 콘서트의 가장 마지막 이제 주자고 했으니까 기대를 네.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걸어 나오는데 15분을 걸어 나오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 너무 난해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음악 듣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시원 레코드에서 나온 그 앨범을 분명히 아마 10명이 들었으면 8명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도 다 같이 모여서 아 이건 진짜 명반이다.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얘기했었거든요. 오쿠다 히데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자기 옛날에 썼던 일을 막 되새겨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의 허세라던가. 근데 팅커벨도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시원 레코드 그걸 끝까지 들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저 쫓아다니던 친구가 네. 그 레코드를 맨날 선물하는 거예요. 그것만 사서. 근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몇 살 때예요? 아트락? 20살? 듣고 있니? 듣고 있니 너? 어디서 결혼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친구 되게 엘리트였어요. 아하. 근데 막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들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꼰대질이야. 에? 내가 좋아하는 걸 너에게 강요하는. 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 물론 우리 시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서태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네. 해체해가지고 막 9시 뉴스에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서태지가 새로운 앨범을 울트라매니아였나요? 네. 테이크 1, 2, 3 이러면서 길고 나왔을 때 정말 막 D- 막 며칠 이랬잖아요. 네. 앨범 줄 서서 샀잖아요. 저도 아, 사셨어요? 샀죠. 줄 서서 네. 브로마이드 막 집에다 걸어놓고 네. CD를 딱 틀었어요. 네. 못 듣겠어. 정말 1시간을 꾹꾹 참으면서 들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파시지? 그거 되게 고가에 팔렸을걸요. 아, 그래요? 아마? 예. 아, 제 친구가 그걸로 재테크해가지고 그 앨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재테크해가지고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서태지 개인 앨범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까지 나왔을 때 샀어요. 그때까지 샀어요. 정말. 아 진짜 더 이상 이제 태지 형님과는 이제 안녕이다. 이제 안녕이다. 나만 이제 끝이다. 네. 예. 최근에 뭐 소격동인가요? 네. 나왔을 때 좀 괜찮다 싶어서 살려고 했으나 아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잘 몰라서 서태지는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아, 네. 그 애정 때문에 들었던 거지 뭐 왜? 근데 당시에는 그 서태지도 되게 덕후들이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쿠다 히데오 같은 경우는 팝에 그렇게 덕후였지만 우리로 치면은 서태지 덕후여도 이런 책 봤을 때 되게 기쁨을 느낄 수 있죠. 그럼요. 희열을. 느끼죠. 심지어 제 주변에 서태지 이제 팬클럽 있었는데 얼굴도 예쁘던 저랑 네. 같이 반장을 하던 친구였어요. 여자 반장. 걔는 서태지의 배꼽에 때도 좋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덕후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좋대. 네,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그럼요. 돼요. 콘서트 다 쫓아다니고.
이 덕후 얘기하면서 생각났는데 여기 에피소드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그냥 에피소드들이 다 단편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연재하던 거니까 에세이. 그 영자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오쿠다 히데요가 좋아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인기 투표 사건이 있었대요. 네.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제 그 팝스니까 팝스를 틀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게다가 또 오덕들이 좋아하는 열광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그 얼마나 쟁쟁한 뮤지션들이 대단한 뮤지션들이 인기 투표에 참여가 됐겠어요. 근데 그 중에 2위와 3위가 롤링스톤즈와 레드제플린이었대요. 이제 어마어마한 밴드인데 1위가 일본 밴드 바우와우라는 밴드가 1위를 했대요. 그 영자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당시에는 여기 표현이 이래요. 라디오와 록이 아직 목가적이었을 때, 모든 것이 수제였을 때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엽서를 보내서 인기 투표를 하잖아요. 70년대니까. 그래서 어떤 정말 대단한 덕이 오쿠다 히데요보다 더 열정적이었던 친구가 그 바우와우를 뽑기 위해서 엽서를 수백 통을 보냈대요. 그래서 바우와우가 1위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록키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네. 순위를 결정을 할 때 네. 여기서도 이 에피소드에서 나온 건데 네. 당시에는 제대로 된 순위 지표표가 없으니까 이 평론가들끼리 DJ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로 하자. 이번 달엔 이걸로 해볼까? 이게 가장 좋은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오쿠다는 모르고 그 순위가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그 순위 자체가 굉장히 대중적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쿠다가 스스로 생각하는 순위 지표표가 있는데 네. 요거는 분명히 대박 앨범인데 실제로 나오는 순위는 가장 대중적인 이런 것들이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위의 결정이 거기 DJ들과 네. 평론가들끼리 모여서 마치 환담을 나누면서 이번 이걸로 주엔 하자. 이걸로 하지. 그래, 이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당시는 옛날이니까 지금 같은 세대가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 책 보다 보면 그러니까 옛날 향수 같은 게 많이 느껴져요. 제가 초반에 왜 응답하라 느낌 난다고 했잖아요. 1998이었나?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추억 되새김질하기 참 좋은 책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책 관련해서 하나하나 어차피 시간 순서대로 네. 책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그 일화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에 관련된 추억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지별로 좋은 부분들을 한번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학년 여름방학을 앞두었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외국의 팝스였다. 영 스튜디오에서 신청한 곡은 전부 그쪽. 코털구는 매일 밤 혼자 흥을 내고 있었다. 저는 아까 영 스튜디오는 아까 우리 지금 팅커벨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 그건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영자키라는 영자키예요? 프로그램. 이건 영 스튜디오. 왜 이렇게 많어? 영자키는 고등학교 때 들은 프로그램. 더 이제 심취했을 때. 이거는 이제 초반에 네, 라디오 처음 이거는 샀을 때. 그냥 대중적인 네. 프로그램이 맞아요. 영스튜디오고 영자키는 진짜 오덕들만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많아요. 비슷비슷해.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었던 이게 3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왜 끊어들었냐면은 저는 오쿠다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를 코털군이라 그래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털이 삐져나온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쿠다 이 문체가 꼰대스럽지 않다고 느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학 개그 좋아하죠. 스스로를 엄청 까. 날 한없이 낮춰요. 그러니까 이게 오쿠다 이게 상상이 돼요. 오쿠다 이렇게 코털이 막 삐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자기가 굉장히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놀림거리의 대상이 돼요. 나 코털군이야? 그럼 나 코털 나왔는데. 그러니까 날 앞으로 코털군으로 불러. 그 코털이 코 밑에 난 그게 아니라 코 속에서 삐져나온 털이란 말이에요. 왜 이러세요? 상상하세요. 네. 근데 저는 오쿠다가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취미가 스스로 오쿠다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LP판을 3,000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생의 취미를 중학교 때 정말 만났다는 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저는 누나들이 2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옛날에 보이즈 투 맨 이런 거 기억하세요? 네. 올 포 원? 네. 머라이어 캐리랑 머라이어 캐리 막 우리 큰 누나가 또 막 팝에 대해서 듣는 척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팝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워크맨 막 들고 다니고 CD 플레이어 이런 거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팝을 좀 흉내 좀 냈었는데 취미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가진 취미 자체는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팅커벨은요? 저는 이 책 보면서 고마워했어요.
이 오쿠다 히데요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타계하신 거에 대해서도 되게 가볍게 얘기하는데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아버지의 취미가 뭐 낚시라던가 되게 그렇죠. 액티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었다고. 근데 그런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이제 움직일 기력이 없을 때는 할 일이 없어서 네. 그냥 누워만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셨었는데 자기는 감상이 취미잖아요. 음악 감상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늙어 꼬부라졌을 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취미, 음악 감상. 처음에는 음악 감상은 능동적이지 않아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 얘기 보면서 아 나도 그러면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도 음악 좋아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꼭 움직이는 취미가 아니어도 음악 감상, 음악만 틀어놔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팅커벨이 이야기한 게 네. 마지막 작가의 말에 나온 이야기인데 네네. 거기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취미의 왕도는 바로 감상이다. 일단은 무엇을 하더라도 네.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든 뭘 하든 가장 먼저 듣고 연구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 감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움직이고 얼마든지 노후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동지 여러분, 우리 노후는 절대로 따분하지 않죠. 고맙습니다. 전 네. 따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제. 위트 있어요. 아, 나는 걱정이에요. 나도 취미가 저도 여행 다니고 글 쓰고 뭔가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나이 먹어서 잘할 수 있을까? 제가 20대 후반에 아프리카를 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유럽을 안 가고 아프리카를 갔던 이유가 내가 과연 나이 먹어서 아프리카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라고 저 30대 지금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가라고 안 가요. 안 가가 아니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회사 물론 못 가죠. 네. 하루 휴가 내기도 힘든데. 감상은 정말 훌륭한 취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쿠다 히데요 덕에도 용기를 얻긴 했지만 그러니까 맨날 음악 듣고 저 음악에 사실 앨범을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아요. 저 근데 거기 돈을 쓰고 이러는 게 잘하는 짓일까 하는 생각을 살 때마다 하거든요. 레코드판 사면서. 저도 LP 플레이어가 있는데 LP가 한 장에 수입 LP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뭐 비싼 건 4만 원 넘어가고 어떤 건 10몇만 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허세인지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거 가져가서 듣지도 않아요. CD나 MP3로 듣지. 플레이는 다 그런 걸로 하면서. 근데 오쿠다 히데요 말에 따르면 감상은 정말 훌륭한 취미이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그 책 보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책 읽기도 감상이잖아요. 그것도 영화 보는 것도 감상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아주 많이 주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한 번쯤 저는 오쿠다가 부러웠던 게 저녁에 앉아서 온전히 음악만 40분에서 1시간 이상을 들어본 기억이 언제 있어요? 저요? 40분에서 1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요? 네.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팅커벨은 그래도 네.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취미든 뭐든 음악을 네. 꾸준히 접하는 사람인데 제 기억 속에서 저는 운전할 때 제외하고는 집에 지금 CD 플레이어조차 없어요. 정말 카스테레오밖에 없어요. 옛날에 한때 내가 음악 앨범을 저도 테이프까지 CD까지 다 합쳐가지고 500장 정도를 보유했던 사람인데 네. 미련 없이 다 팔아버렸어요. 거기 막 김은국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서태지를 비롯해서 영턱스. 신해철 저 한때 막 리알토 영국 네. 밴드에 얼마나 심취해 있었는데요. 리알토는 안 쳐줘요. 먼데이 모닝 519에 얼마나 내가 네.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시간 이거를 줬다는 것 자체도 참 고마워요. 그렇죠. 예. 이 시골에서 로큰롤의 아주 큰 장점이 그거예요. 나 오덕질 잘하고 있지? 이거 나 괜찮지? 나 안 늙지? 이런 느낌? 그럼요. 우리에게 계속 위안과 네. 너 이렇게 해도 돼. 음.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체가 저는 그래서 우리 팅커벨이랑 사전에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네. 박민규의 문체와 되게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박민규보다 더 가벼워요. 박민규는 가볍고? 그리고 더 따뜻해요. 예. 더 근데 훨씬 편하게 다가와요. 저는 박민규가 인간애가 더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한국의 감수성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오쿠다 문체 자체는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솔직히 음악 모르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책인데 네. 그냥 되게 쉽게 잘 읽혀요. 너무너무 잘 읽혀요.
자존심 상하네요. 왜 자존심이 상해? 저는 이거 보는데 저도 모르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저도 모르니까 저도 음악을 조금은 듣는데 저 말고 저보다 음악 덜 듣는 사람들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흥흥거리면서 봤는데 쉽단 말이에요. 나도 음악 꽤 좀 들었거든요. 여기 나오는 밴드 중에 저 모르는 밴드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찾아서 들어봤더니 저랑 취향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더 모르는 밴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우리 이제 본격적인 책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아직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아직 10분에도 안 꺼냈어요. 자기 얘기 아니면 본격적 아님.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1, 2회로 나눴으니까 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벌써 깊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좀 넘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까요? 어때요? 책 관련 얘기를 사실 제 생각에는 좀 했는데 이후에서 저도 그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 시골에서 로큰롤에서 오쿠다 히데요가 저는 좀 무정부주의자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인이나 일본 문화를 은근히 욕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있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2부에서는 제가 2부에서는 그러니까 왜 이 반골 기질은 네. 되바라짐이라 그러죠. 이런 건 타고 나는 건지 팅커벨이 이야기했듯이 일본인을 좀 격화시키는 스스로를 좀 이렇게 그러면서도 근데 또 존중해요. 일본인의 따라하기 문화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서도 다시 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2부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같이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우리 1부에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표지 네. 이야기랑 표지요? 표지 그림이랑 네. 그리고 끝으로 정말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게 이 사이사이에 오쿠다가 에피소드별로 에세이를 쭉 글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앨범들을 3개씩 그 그림이랑 같이 해가지고 픽업이라 그래서 쭉쭉 붙여놔요. 네. 그런데 맞아요. 제가 진짜 궁금했던 점이 이 앨범 자켓을 여기다 그림으로 다 그렸어요. 왜 그랬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 표지하고 같은 느낌으로 다 안에 것까지 일러스트처럼 이렇게 그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 그림이에요. 그냥 심지어 우리가 이미지를. 유명한 네. 비틀즈 앨범 중에 그 뭐죠? 4명이 걸어가는 에비로드요? 에비로드? 네. 에비로드에서 에비로드의 그 그림조차도 그것도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렸어요. 그냥 이 첫 표지가 지금 보이시지 않겠지만 일러스트잖아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이미지로 가려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작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진 않았을까요? 네. 저는 이 책 표지 그림 고등학교 모자를 쓴 오쿠다로 추정되는 어떤 소년이 음악을 들으면서 쭉 이렇게 뭐 그림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락큰롤과 관련된 LP판도 있고 버스도 있고 라디오, 피스하는 손가락 표시, 드럼, 앨범집, 학교 이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네. 왜 이렇게 구려 조잡해 막 이랬거든요. 전 되게 귀여웠는데. 그래서 저는 네. 팅커벨한테 정말 단언컨대 이 네. 표지 그림은 한국에서 그렸다.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실제로 표지 그림에 김서영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김서영 씨 무시하신 거예요?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서영 씨. 저는 좀 네. 이게 안에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안에 그림이 좋다 보니까 네. 이 그림 톤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같은 분이 하셨네요. 이 안에 표지 및 그림도요? 본문 일러스트 방상호. 다르잖아요. 방상호. 그러니까 표지가 김서영이라고 써 있는 거 뭔가 다른 것 같고 네. 표지 및 본문 일러스트가 방상호 씨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은 분인 그러면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네. 원본 일본 책에서는 네. 이 안에서 이 그림들이 다 다를까요? 그렇네.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근거하면은 표지 그래 김서영 씨로 돼 있고 표지 및 본문 일러스트는 방상호 씨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제 책에서는 이런 일러스트가 없다는 건가? 이 부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책을 네. 여러분도 따뜻한 신간 한번 보세요. 이게 일본판을 저희가 입수할 수 있어야 표지는 네. 일본판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마존이나 뭐 검색하면 나오니까 근데 내부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네요. 눈물 날려 그래. 네, 그 얘기 왜 하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저는 아쉬워서 그래요. 요즘에 그러면 2부에 김 기자가 확인해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일본에 어떻게 확인해? 이제 끝내야 돼요. 저희 네. 너무 시간 오늘 잡아먹었어요. 내용 길었는데 2부에서는 보다 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짚으면서 에피소드별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2부도 좀 많이 들어주세요. 지난주에 막 그냥
1부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여기서 가름할까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모조리 깜깜할 때 좀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하나 떠올려 카프카 하루키 케루와 거울 같은 파수꾼 그런데 근심 걱정 따위 없었던 일이 되지 박자 안 맞아. 합정동 독서클럽 이게 뭐야? 이렇게 어떻게 해?